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초등부 겨울특강 발표를 하게 된 주예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상 초유 온라인 설명회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약 50분 동안 알찬 설명회를 준비했으니 이 시간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1년 겨울특강의 전반적인 컨셉은 바로 DYB's VDL Power입니다. VDL은 뭔가의 약자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설명회를 통해서 VDL이 뭔지 순서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DYB에서는 Virtual, Digital, Live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놓고 겨울특강을 야심차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혹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뷰카 혹은 북카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뷰카 시대는 다음과 같은 사회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volatility, 굉장히 변동성이 많고 또 uncertainty, 불확실성 하면서도 complexity, 굉장히 많은 정보 속에서 복잡하고 그렇지만 그 정보 속에서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ambiguity,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희 최선어학원에서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알맞은가 고민한 끝에 VDL Power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VDL의 첫 번째, Virtual, Circular Syste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재원생 학부모님께서는 최선어학원의 Circular System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올 한해 비대면 수업이 참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집에서도 또는 할머니 댁에 가서도 여행에 가서도 우리 친구들이 올 한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대면 수업 못지않은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서 저희 학원의 본질인 서큘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서큘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 3번 올 때 영어의 단어, 문법, 리딩, 리스닝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학습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스피킹, 라이팅 수업도 일주일에 2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부 친구들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한 번 수업할 때 1시간씩 원어민 선생님과 100%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관리 시스템입니다. 대형 학원에 아마 처음 오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1대1 케어를 받을 수 있을지 또 학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 주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시간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투명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모든 데이터를 축적해서 1년간 이렇게 내년에 수업을 하게 되면 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그 다음에 알맞는 커리큘럼과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만든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DYB 파르테논에서는 우선 1년 연간 학습 계획부터 말씀드리면요. 1년을 총 4분기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학교 방학에 맞춰서 1분기 겨울특강 그리고 3분기 여름특강이 우선 2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다음에 겨울특강 개강반에 들어오게 되면 1년의 가장 중요한 첫 시기를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반 분위기가 가장 좋고 선생님과 아이들의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강이니만큼 정규 시간보다 조금 더 추가된 수업과 숙제를 하게 되는데요. 밀도 높은 학습으로 새 학기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 상담과 성적 관리와 또 초등부 학년에 맞게 학생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성평가라고 해서 평균 연 3회 정도 저희가 레벨업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형성평가는 처음 학원에 들어오실 때 보는 레벨 테스트와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닝과 문법과 리딩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종합해서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년에 우리 친구들이 겨울특강 개강반에 들어오게 되면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미라클 노트라는 학원 자체 교재를 무료로 배부하게 됩니다. 미라클 노트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 선생님들이 숙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문법, 리딩, 그리고 어린이 신문, 그리고 북리포트,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올 한 해 학생들이 어떻게 숙제를 해왔는지 간단하게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딩 같은 경우에는 리딩 수업을 하면서 각 반의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해석해 오는 것이 숙제로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경우 조금만 문장이 길어도 해석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적절하게 끊어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을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완벽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 직독직해 훈련을 통해서 끊어 읽기 연습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한글 어순으로 풀어서 쓰기 숙제가 나가고 있고요. 문법 노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받아 적고 그 밑에 오늘 배운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예문 쓰기 숙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북리포트인데요. 북리포트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기존에 저희 학생들은 영어 도서관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최소 한 권씩 책을 빌려서 읽고 본인의 느낀 점과 책의 줄거리를 학원 홈페이지에 쓴 후에 원어민 선생님께서 첨삭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 페이퍼를 미라클 노트에 붙이고 틀린 문장을 첨삭하는 숙제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별히 최선화학원 숙제의 공통점은 숙제가 나가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틀린 문장을 교정해서 피드백까지 나가는 숙제에 더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노트의 마지막인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여러 문단으로 구성된 글이기 때문에 사실 한글로도 에세이를 완벽하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 숙제는 2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고요. 초등부뿐만 아니라 중등부에 가서도 하게 되는 숙제입니다. 원어민 선생님 시간에 스피킹과 라이팅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라이팅 수업 시간에 이 에세이 초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갖춰서 학원 홈페이지에서 쓰고 그리고 첨삭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했던 미라클 노트 필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문법 내용을 정리한 후에 밑에 예문을 쓰면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일일이 검사를 하셔서 뭐가 맞았고 이 부분이 틀렸다면 틀렸다라는 코멘트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 숙제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답지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는 그런 숙제가 나가고 있고요. 북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책의 줄거리를 써오면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알맞는 문법과 어휘를 교정해서 첨삭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선생님들이 이제 만드는 뭐 단어 노트라든지 그 외에 문법 노트, 리딩 노트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초등부만의 온라인 숙제인 홀리스틱 잉글리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홀리스틱 잉글리시는 온라인 숙제인데요.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던 교재 내용과 별개가 아니라 각 반별로 진행되는 단어 교재, 리딩 교재, 리스닝 교재를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학습하는 복습 숙제입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선생님이 날짜별로 또 영역별로 숙제를 내주시고 해당 날짜에 맞게 숙제를 해오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배운 리스닝을 이런 식으로 학습하게 되고 학습을 다 하게 되면 학습 시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킹 숙제도 나가고 있는데요. 스피킹은 리딩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발음을 녹음하는 그런 학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ocabulary는 매일 학원에 오면 단어 시험을 보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또 인터넷 숙제로 다시 한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엔 홀리스틱 잉글리시를 우리 친구들이 숙제하게 될 때 실제로 보이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스닝입니다. 홀리스틱 잉글리시를 하게 되면 처음 하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헤드셋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헤드셋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어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듣고 올바른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 다음은 들리는 순서에 맞게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언스크램블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또한 문장을 듣고 빈칸에 맞게 단어를 입력하는 숙제가 있는데요. 정확한 철자와 또 영타가 요구되는 효율적인 숙제입니다. 그래서 리스닝 숙제를 그 하루치를 끝내고 나면 매번 몇 개를 맞았고 뭘 틀렸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스피킹입니다. 학원에서 부여되는 헤드셋에는 작은 마이크가 있는데요. 집에서도 이 노트북에 음성 인식이 된다면 바로 이제 음성을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듣고 녹음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저학년이나 저 레벨의 경우는 인토네이션 같은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 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스피킹을 하는데 그리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구별로 끊어서 이제 녹음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녹음하면 뭐 great, good, not bad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은 홀리스틱 잉글리시 보캐블러리 학습입니다. 수업 시간에 곧 진행하게 될 아니면 이미 배웠던 단어를 예복습하는 숙제인데요. 단어 카드를 선택해서 음원을 듣고 역시나 발음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단어 시험만 보게 되면 시험을 보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막상 구두 테스트를 보면 발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뜻만 외우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녹음할 수 있는 숙제가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제시된 한글 단어에 맞는 단어 카드를 선택해서 음원을 듣고 다시 한번 단어를 녹음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또 제시된 철자를 입력한 후에 엔터키를 누르는 숙제도 있고요. 또 시간 제한을 둬서 내가 제대로 외웠는지 바로 그 단어를 보고 알맞는 해석을 선택하는 그런 숙제 유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정답이랑 오답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아주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아무 정답이나 누르거나 아무거나 셀렉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별로도 이렇게 본인의 점수가 책정이 되고 이것도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인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지금까지 최선어학원에서 학원에 있는 자체 영어 도서관을 이용했었는데요.
오프라인 도서관의 한계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00%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라이브러리라는 회사와 같이 협약을 해서 저희가 이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 회사는 어린이 도서와 어린이 잡지를 70년 동안 꾸준히 출판을 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출판하고 있는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기존의 영어 도서관에서는 책이 약 200권에서 300권 정도 있었고, 책 도서 레벨은 1에서 6에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읽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독서 역량 지수는 학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세분화해서 하이라이트 라이브러리에서는 우선 가지고 있는 책이 2,000권 이상이고, 또 매년 7월 정도에 200권 정도 새로운 책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 레벨 지수도 1부터 30까지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책을 더 잘 찾아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트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각 책의 영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 10권으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고, 이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흥미로운 책을 골라서 읽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맨 처음 뜨게 됩니다. 아마 1월 달 정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많이 입력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번 달에 읽은 책 권수, 이번 주에 읽은 책 권수가 뜨게 됩니다. 최소 한 권은 읽으라고 학원에서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투데이스 북이라고 해서 추천책을 배너창에 띄워줍니다. 이거는 학생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책을 추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친구가 어느 영역에 관심이 많고 어느 레벨을 많이 고르는구나, 이것을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분석을 해서 학생에게 맞춤 숙제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책을 읽을 수도 있으며, 또 각 반 선생님들이 재량으로 학생들에게 홀리스틱 잉글리시처럼 책을 지정해서 책을 읽게 하는 그런 숙제가 다양하게 내년에는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추천책이 뜨게 됩니다. 추천책이 됐든 학생이 원해서 고르는 책이 됐든 책 한 권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책 정보가 우선 뜨게 됩니다. 뭐 책의 레벨, 그리고 책의 영역, 도서 역량 지수 등이 이렇게 쭉 뜨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리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책이 보이게 됩니다. 전자도서인 거죠. 근데 이제 전자도서의 장점 중에 하나는 기존에 우리 친구들이 북리포트 숙제를 할 때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제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귀찮고 또 시간을 쫓겨서 숙제를 하다 보니까 대충 넘어가거나 그림을 보고 아니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북리포트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의 경우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바로 클릭을 하면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옆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 독서 습관을 기를 수가 있고요. 또 기존에 저희 학원에서 영어 도서관 배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책과 관련된 간단한 테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 역시 너무나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이라이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퀴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책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퀴즈라든지 내지는 책이랑은 조금 관련은 없어도 재밌게 할 수 있는 퀴즈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라든지 책을 많이 읽을 때마다 이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데요. 온라인 숙제의 공통점은 이 도서관
프로그램도 그렇고 앞에서 언급해드린 홀리스틱 잉글리시도 그렇고 숙제를 하면 바로 홈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학생들에게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 초등부에서 분기별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딩 관련 행사는 다시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이 책이 정말 재밌어서 다시 읽고 싶거나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 즐겨찾기 추가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도서책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스타트라고 보이는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뭐 10권을 읽었을 때, 20권을 채웠을 때, 30권을 채웠을 때 각각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독을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 자체 본사에서 우리 학생에게 선물을 준다고도 하니까 이 기회를 바탕으로 초등부 친구들이 모쪼록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기 밑에는 히든 픽처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서 외에 나는 좀 게임을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적응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읽었던 책이 쭉 뜨게 돼요. 특별히 책의 영역이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내년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많이 읽을 것이라는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책도 편식하면 되지 않아서 이것을 보고 다음에는 이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숙제로 지정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인터넷으로 도서책을 읽고 인터넷에서 바로 줄거리라든지 느낀 점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원어민 선생님이 첨삭해 주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을 학생에게 전달을 하면 아까 보여드린 미라클 노트에 책을 붙이고 틀린 문장을 교정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본인만의 북리포트에 포트폴리오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뿌듯함을 얻는 그런 숙제입니다. 네, 아까 포인트가 쌓이면 여러 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켓데이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고요. 뭐 과자라든지 문구류를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은 온라인 에세이입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러한 메인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왼쪽 배너에 교육 컨텐츠를 누르셔서 에세이를 누르면 에세이 작성을 우리 친구들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2주일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것이고 또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기면 온라인 에세이를 써도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쓰는 것을 늘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 에세이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제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감일이 이렇게 또 뜨게 되는데요. 이 에세이의 주제는 이것 역시 수업 시간과 동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라 리딩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원어민 선생님 시간에 스피킹과 라이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집에서 고민을 해본 후 나의 생각을 추가해서 쓰는 에세이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에세이 주제를 클릭하게 되면 토픽이 총 3가지 정도 보통 나오는데요. 이 3가지를 다 쓰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3가지 중에 보통 하나를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3 주제 중에 2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된 주제이고요. 하나는 그것과 별개로 된 주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토픽 1, 2에서 선택해서 글을 쓰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워드 카운트라고 나와 있는데 학년별 레벨별로 글자 수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 수를 맞춰야 저장이 되고 숙제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의 생각을 다음에 또 생각이 났는데 중간에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 에세이 기능 중에 임시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임시 저장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수정이 가능하고 또 아이들이 노력해서 쓴 글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도 보이게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많이 누르거나 엔터키를 많이 누르면 그것은 워드 카운트에 카운팅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나면 평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에세이는 아무래도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에세이 관리팀이 따로 있는데 그 관리팀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아이의 에세이의 점수가 이 점수인데 왜 그런지 이렇게 평가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절한 어휘를 맞게 썼는지, 문장의 형식을 잘 갖추었는지, 그리고 문장의 구조는 어떠한지 이렇게 세세하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쓴 글의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첨삭을 인터넷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역시 아이들이 교정 숙제를 미라클 노트라는 곳에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틀린 것만 딱 고쳐주고 끝이 아니라 잘한 점, 앞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는 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코멘트들이 학생들 개개인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을 다 영어로 해서 피드백이 나갔었는데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피드백을 잘 읽지 않아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약 3년 전부터 이렇게 한글과 같이 피드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DYB의 LMS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보시는 화면은 선생님들이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이게 되는 화면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학원 홈페이지 자체 시스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올 12월부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원래는 뭐 단어 점수가 몇 점 만점인데 우리 학생이 몇 점을 맞았다. 그리고 그날의 숙제 상태, 수업 태도 이 정도로 해서 매일 데일리 문자가 나가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숙제 점수가 A+가 아니라면 우리 아이가 무엇을 못했나요, 선생님?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세요. 그래서 아예 올 12월부터는 어떤 숙제가 빠졌는지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자가 나가고 있고요. 또 숙제를 너무 잘했거나 수업 태도가 너무 좋으면 이렇게 칭찬 문자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일 데일리 점수가 나가고 있기는 한데 간혹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성적 점수 받았던 것을 한눈에 보고 싶다. 이것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드릴 수도 있고 또 부모님께서 자체적으로 확인도 가능하신데요. 아까 보셨던 아이들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번엔 성적 현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현황에 들어가시면 2주일에 한 번씩 쓴 에세이의 결과, 그리고 데일리 점수, 위클리 점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의 점수, 그리고 그 학생의 반 평균 점수와 같이 비교해서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은 VDL의 마지막인 L, 라이브 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수업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올 2월부터 최선어학원에서 정말 발빠르게 비대면 수업을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대면 수업 못지않은 비대면 수업을 선생님들이 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약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만의 장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할로윈데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이제 각자 코스튬을 입고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도 그렇고 한국인 선생님도 그렇고 화면을 공유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인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화면을 보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 평상시에 이제 수줍어서 부끄러워서 질문을 잘 안 하는 학생들이 각 반에 꼭 있어요. 그런데 이 줌이라는 플랫폼은 채팅 기능이 있다 보니까 채팅을 통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집에서만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숙제를 확인하냐면
일단 수업 전에 아이들이 그날의 숙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대부분은 문자나 선생님 카톡으로 이렇게 숙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네이버 카페라든지 밴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반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숙제를 이렇게 올리고 나면 어떤 숙제가 잘했고 어떤 숙제가 빠졌고, 또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질문이랑 같이 올려줘요. 그러면 그 질문을 선생님이 읽고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겨울특강 시간표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내년에 출범하게 되는 개강 레벨, 이름,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정규 지금 기존 시간표가 월수금 4시부터 6시 또는 화목 4시부터 7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 겨울 특강도 이 시간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겨울 특강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 이전에 라이브 특강 수업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것은 다음에 다시 지원실에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각 학년의 레벨입니다. 저희 초등부가 DYB 파르테논인데, 파르테논은 말 그대로 신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레벨 이름이 다 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4학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첫 개강하게 되는 중계 파르테논 4학년은 스타터반, 영어 학원을 정말 처음 다니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한 반이 하나 개강이 되고요. 그리고 테세우스라는 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5학년의 경우 현재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아폴로, 제우스 이 반, 총 4개의 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6학년의 경우는 헬리오스부터 시작해서 포세이돈, 가이아, 헤라, 그리고 원래는 아스티나 클래스인데 아테나 클래스 친구들은 내년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송스 클래스로 진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송스 클래스라고도 또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각 학년별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4학년 친구들이 학원에 오게 되면 일단은 영어 시험, 단어 시험도 처음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고, 원어민 선생님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것이 처음인 친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선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재미 요소와 더불어서 수업 시간에 원어민 선생님과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하게 되면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내뱉고 그 단어를 유추해서 원어민 선생님이 아마 알아듣고 소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5학년이 되면 그래도 원어민 선생님과 스피킹을 할 때 정확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5학년은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또 5학년이 지나고 나면 6학년은 적용, 응용 단계로서 더 유창하게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디베이트 같은 수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6학년 최상위반 아테나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3회 레벨업 테스트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혹은 기존의 제우스나 아테나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다른 레벨에 비해서 원서 교재가 훨씬 더 많고 원어민 선생님 시간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할 때 아테나 클래스는 아무래도 저희 학원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형성평가 점수뿐만 아니라 따로 2차 시험이 있는데요. 라이팅과 스피킹 면접을 통해서 아테나 친구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명에 오신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내년 모습이 어떨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고, 또 중장기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시키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초등부 파르테논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최선화학원 중등반을 거쳐서 고등반,
또 이렇게 쭉 진급하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가까이에 있는 4, 5, 6학년을 끝내고 나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많은 친구들이 많은 변화를 겪는 또 사춘기가 오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슬럼프도 많이 오게 되는데 일단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초등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신이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저희 중등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교과서 당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런데 교과서가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그것을 알아서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프린트물이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저희가 외부 지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린트물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최선화학원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이 프린트물까지 꼼꼼하게 시험 대비를 시켜주시고요. 보통 내신 대비는 3주에서 4주 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식은 아이들이 잘 푸는데 어디에서 많이 틀리냐면 서술형에서 특히 부분 점수별로 막 깎여서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서술형, 완벽하게 문법을 쓰고 어휘 하나 틀리지 않도록 서술형도 신경 써서 시험 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서큘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학교 시험도 똑같습니다. 어휘 문제 나오고 문법 문제 나오고 교과서 본문 문제 나오고 배점 가장 높은 서술형 문제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어휘가 쉽기도 하지만 또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영역이 어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휘가 고난도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단순한 단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영영사전 뜻을 묻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를 시키고 있고 또 최선어학원에서는 서큘러 시스템 중에서 어휘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또 문법 영역이고 또 조금 어렵다면 이제 리딩에서 심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케어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되면 3주에서 4주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신 대비 끝나고 나서 그 점수 받고 끝이 아니라 혹시라도 미스가 있었으면 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했을까? 1:1 피드백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상담, 학부모님 상담도 이때 또 이루어지고 있고 중등부는 레벨업 할 때 학원 레벨 테스트 형성평가뿐만 아니라 내신 점수도 고려해서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저희 최선학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바로 Fortune favors the prepared mind입니다. 말 그대로 행운의 여신은 준비된 사람을 선호한다,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만큼 또 중학교 올라가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대학교에 가고 사회에 사회에 이제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어떤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약 1시간 정도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